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5G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과 중국의 통신 환경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교해본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 휴대폰 업계나 통신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빨리 5G 휴대폰이 보급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국 통신비 수준을 보면 저는 한 달에 99위안짜리 한 17,000원 정도 되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전국 20기가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워낙에 넓으니까 사는 지역에 한정된 상품을 따로 팔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좀 비싼 제품에 속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위안, 대략 4,000원도 안 되는 상품도 있어요. 월에 2,000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한 3, 4기가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고 우리나라 알뜰 통신사 요금인데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그런 거죠. 보시다시피 중국의 5G 요금은 통신사들별로 차이는 있지만 129위안부터 대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4G 요금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5G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5G 휴대폰을 사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에 살아야 돼요. 베이징, 상해, 광저우 이런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구에 사는지. 중국에서는 취라고 부르는데 제가 사는 푸투어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은평구 정도예요. 그래서 5G가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제약이 좀 많습니다. 휴대폰도 사야 하고 좋은 지역, 좋은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런 지역에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5G 휴대폰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보 넥스3나 아이쿠, 그 다음에 샤오미 미 9 프로 있고, 화웨이 메이트 30 5G 모델도 있고, 얼마 전에 나온 아너 V30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S10 5G나 노트 10 5G, 그리고 갤럭시 폴드 5G 격인 W20도 있고, 그리고 요즘 잘 팔린다는 갤럭시 A90 5G 모델도 있죠.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5G 휴대폰 시장에서 갤럭시의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1등은 비보고요. 2등이 갤럭시예요. 물론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5G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점유율 1%에서 허덕이던 삼성이 5G 휴대폰 쪽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삼성의 반격이 3일 천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너 V30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레드미 K30이 나올 예정이죠. 그 다음 주에는 오포하고 비보에서 각각 5G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이죠. 원래 12월 달에는 새 휴대폰을 내놓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는 유독 모든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5G 휴대폰을 내놓고 있어요. 리얼미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4G 휴대폰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 휴대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휴대폰 업계로서도 기존 4G 시장을 위한 휴대폰에 목매일 이유가 전혀 없죠. 회사 입장에서는 5G 휴대폰 시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아무래도 휴대폰 가격도 이참에 올리고 수익도 더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2020년은 5G 휴대폰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특히 중국은 5G 휴대폰 시장을 조금이라도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중국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한국도 2020년이 말 그대로 5G 휴대폰 가입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까지 5G 모델을 출시한다면 게임은 끝이라고 봐야죠. 다만 아직까지는 5G 통합 칩셋이 비싸기 때문에 업체들도 플래그십 모델에 준하는 제품에만 5G를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샤오미가 내년부터 5G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만큼 중저가의 모델을 대거 출시한다면 경쟁은 불가피하죠. 리얼미도 아마 뛰어들 것 같고 지금은 화웨이보다 앞서가고 있는 비보 역시 5G 모델을 엄청 찍어내겠죠. 그래서 삼성이랑 협업을 했나? 아무튼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이 스냅 8호 이상 들어간 4G 모델들은 왠지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원 플러스 7 프로를 구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통신망이 전국에 제대로 깔리기에는 시간이 분명 좀 더 걸릴 겁니다. 이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더 이상 4G 휴대폰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온다고 해도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면 어쩔 수 없이 5G 모델로 가는 수밖에 없죠. 2년마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올해 갤럭시나 아이폰에 실망하신 분들이 마지막 존버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또 2020년이라서 아마도 내년에는 대부분 5G 모델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구하실 때 VOLT 되니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제 한글만 되면 휴대폰 직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전파법이 있네요. 중고 처리가 조금 어렵다는 건 여전하겠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대폰 시장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5G 세상이 올 것 같다는 것. 그래서 2020년이 5G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 같다는 점. 이제 4G 휴대폰은 거의 사라질 분위기라서 때문에 중국 휴대폰 가격도 전반적으로 인상이 될 것 같고, 하지만 한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뭐 이제는 직구폰을 아무거나 사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플래그십 4G 휴대폰은 2020년에는 거의 보기 힘들겠다라는 점.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5G 휴대폰을 사야 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니까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2020년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2020년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